깊은 산골 마을, 100년 넘은 기와집에서 한 노모가 병든 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노모의 이름은 박순자 씨. 70이 넘은 나이에 몸은 날로 쇠약해져 갔다. 딸 수연이 약을 챙겨주며 물었지만 노모는 요즘 이상한 꿈을 자꾸 꾼다고 했다.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자신을 데려가려는 꿈. 마치 저승사자가 온 것 같다고 떨며 말했다. 주연은 흰둥이가 지켜줄 거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노모 곁에는 15년을 함께한 흰둥이가 있었다. 이상하게도 흰둥이는 노모만 따랐다. 밥도 노모가 주는 것만 먹고 잠도 노모 곁에서만 잤다. 마치 평생의 반려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조심스레 피했다.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여자들의 울음소리, 신음소리, 그리고 누군가 땅을 파는 듯한 소리. 하지만 아무도 감히 이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불길한 기운이 서려 있다고들 했다. 그날 밤도 악몽이 찾아왔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하나가 아니었다. 수십 개, 아니 수백 개의 발소리. 모두 순자 씨를 향해 다가왔다. 그림자들이 노모를 둘러쌌다. 허연 얼굴의 여자들, 한복을 입은 여자들, 모두 70년 전 죽은 자들이었다. 그림자들이 속삭였다. 왜 우리 땅에 집을 지었냐고, 왜 우리 무덤을 파헤쳤냐고, 이제 값을 치를 시간이라고. 순자 씨는 떨며 말했다.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림자들은 듣지 않았다. 한 여자가 손을 뻗었다. 차가운 손, 죽은 자의 손. 바로 그 순간 흰둥이가 나타났다. 맹렬히 지저댔다. 그런데 이상했다. 흰둥이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났다. 마치 불꽃처럼. 그림자들이 움찔했다. 그리고 물러갔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어둠 속에 숨어서 노모를 지켜보았다. 기회를 노리며. 순자 씨는 가까스로 눈을 떴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주연이 달려와 어머니를 안았다. 노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흰둥이가 자신을 지켰다고. 주연은 흰둥이를 보았다. 걔는 대문을 향해 서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듯이. 그리고 수연은 느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 수연은 마을 어귀에 있는 무당집을 찾아갔다. 무당의 이름은 김만신. 30년 동안 이 마을에서 굿을 해온 유명한 만신이었다. 주연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만신은 이미 마당에 나와 있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김만신은 수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상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또 시작됐구나. 주연이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만신은 수연을 방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향을 피우며 말했다. 어디 사는지 먼저 말해보라고. 수연이 대답했다. 산 너머 기와집에 산다고. 김만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향이 떨어졌다. 그 집, 아직도 그 집에 사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연은 놀랐다. 왜 그러시냐고, 그 집이 뭐가 문제냐고 물었다. 김만신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 집 아래엔 70년의 한이 묻혀 있다고. 한국전쟁 때 그곳에서 수백 명이 죽었다고. 민간인들이었다. 여자들과 아이들. 군인들에게 학살당했다고. 그들의 시신을 그곳에 급히 묻었다. 제대로 된 장례도 없이. 김만신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20년 후 누군가 그 땅을 샀다고.
묘지인 줄도 모르고 집을 지었다고.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이상한 일들이. 첫 번째 주인 가족은 1년 만에 전부 죽었다고. 병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두 번째 주인도 마찬가지였다고. 수연은 소름이 돋았다. 그럼 우리 집은? 김만신이 대답했다. 세 번째라고. 수연의 할아버지가 그 집을 샀고 그때도 이상한 일이 많았다고. 할아버지는 1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도 그 다음 해에. 그리고 지금은 수연의 어머니만 남았다고.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 엄마도? 김만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원혼들이 노리고 있다고. 특히 몸이 약한 사람을. 준자 씨는 완벽한 목표물이라고. 수연이 울먹이며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막을 방법이 있냐고. 김만신이 물었다. 집에 개가 있냐고.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흰둥이 얘기를 했다. 김만신은 무릎을 쳤다. 그래서 아직 버티고 있구나. 그 개가 지금 어머니를 지키고 있다고. 흰 개는 원래 영물이라고.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고. 특히 주인을 사랑하는 개는 더 강하다고. 하지만 김만신의 표정은 어두웠다. 문제는 원혼이 너무 많다고. 수백 명이 넘는다고. 아무리 영물이라도 버티기 힘들다고. 그 개가 매일 밤 싸우고 있을 거라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목숨을 걸고. 수연이 물었다. 그럼 흰둥이가 위험한 건가요? 김만신이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며칠 안에 큰일이 날 거라고. 그 개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엔 어머니가 끌려갈 거라고. 수연이 비명을 질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제발 방법을 알려달라고. 김만신이 말했다. 큰 굿을 해야 한다고. 70년 묵은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원혼들을 제대로 보내드려야 한다고. 하지만 준비가 필요하고 최소 일주일은 걸리고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연이 울며 애원했다. 일주일은 너무 길고 당장 내일이라도 해달라고. 하지만 김만신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고 원혼들이 더 화를 낼 수 있다고. 그럼 정말 끝이라고 말했다. 수연이 막 일어서려는데 김만신이 불렀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다고. 수연이 돌아봤다. 김만신이 물었다. 그 흰 개가 집에 온 지 얼마나 됐냐고. 수연이 대답했다. 15년 됐다고. 김만신이 다시 물었다. 정확히 언제 왔냐고. 수연이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 밤이라고. 새끼 강아지로 대문 앞에 있었다고. 김만신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신내림을 받기 시작했다. 몸이 떨렸다.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잠시 후 김만신이 눈을 떴다. 그리고 말했다. 그 개는 보통 개가 아니라고. 수연이 물었다. 무슨 뜻이냐고. 김만신이 천천히 말했다. 그 개는 환생이라고. 사람이 개로 태어난 것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마도 수연의 아버지일 거라고. 수연은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흰둥이가. 김만신이 설명했다. 아버지가 죽을 때 뭔가 알았을 거라고. 이 집의 저주를, 원혼들의 존재를. 그래서 간절히 빌었을 거라고. 아내를 지켜달라고. 어떤 형태로든 아내 곁에 있게 해달라고. 하늘이 그 기도를 들어줬다고. 하지만 대가가 있었다고. 사람으로는 돌아올 수 없었다고. 개로만 가능했다고.
그래서 아버지는 개로 환생의 집으로 돌아왔다고. 죽은 지 몇 시간 만에 아내를 지키기 위해 수연은 울기 시작했다. 그럼 15년 동안 김만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15년 동안 매일 밤 싸웠을 거라고. 원혼들과 말도 못하고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그저 개로 살면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김만신이 덧붙였다. 그리고 어머니도 알고 있을 거라고. 어렴풋이 그 개가 남편이라는 것을 무의식 속에서는 알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을 거라고 수연은 생각했다. 어머니가 흰둥이를 대하는 방식, 마치 남편을 대하듯이. 이틀 후 악몽은 더욱 강렬해졌다. 집안 곳곳에서 그릇이 깨지고 찬장문이 쾅쾅 소리를 냈다. 검은 그림자들이 사방에서 순자 씨를 향해 몰려들었다. 이번에는 숫자가 더 많았다.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집 전체를 에워쌌다. 그림자들 중 한 여자가 앞으로 나왔다. 나이 든 여자였다. 허연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나는 이 땅의 첫 번째 희생자라고. 70년 전 여기서 죽었다고. 내 딸도 손녀도 함께 죽었다고. 우리는 아무 죄도 없었다고. 노파가 계속 말했다. 그런데 우리 시신 위에 집을 지었다고. 우리를 짓밟았다고. 70년 동안 고통받았다고. 이제 복수할 시간이라고. 순자 씨는 떨며 말했다.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다고.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그리고 원혼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순자 씨의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림자들이 속삭였다. 함께 가자고. 우리와 함께 땅속으로 가자고. 박순자가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싫다고. 아직 못 간다고. 딸 시집도 안 보냈고 손주 얼굴도 못 봤다고. 하지만 그림자들은 듣지 않았다. 차가운 손들이 순자 씨를 끌어당겼다. 숨이 막혀왔다. 바로 그때 흰둥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흰둥이의 몸에서 강렬한 빛이 났다. 온몸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흰둥이가 짖을 때마다 그림자들이 비명을 질렀다.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그림자들은 너무 많았다. 밀려나도 다시 몰려들었다. 끊임없이. 흰둥이는 지쳐갔다. 몸이 떨렸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흰둥이가 사람의 목소리를 냈다. 아니,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내 아내를 두고는 못 간다. 절대로 못 간다. 순자 씨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남편의 목소리였다. 분명 남편의 목소리였다. 15년 전 죽은 남편의 목소리. 개 주제에 어디서 사람 흉내를 내느냐고. 넌 이미 죽었다고. 인간도 아니라고. 흰둥이는 계속 싸웠다. 원혼들과 그림자들이 사방에서 공격했다. 흰둥이의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원혼 중 하나가 말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이미 죽었는데, 개가 됐는데 왜 아직도 집착하느냐고. 흰둥이가 대답했다. 내가 지켜야 하는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이다. 그 말에 원혼들이 잠시 멈췄다. 사랑, 그들도 한때는 사랑했다. 누군가를 사랑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다. 하지만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리고 그들은 한이 되었다. 사랑을 잊어버렸다. 원혼들이 다시 공격했다.
이번에는 더 격렬하게 흰둥이가 비명을 질렀다. 춘자 씨도 비명을 질렀다. 제발 그만하라고. 당신까지 잃을 수 없다고. 하지만 흰둥이는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힘을 다해 싸웠다. 그리고 엄청난 빛이 터졌다. 흰둥이의 몸에서. 그 빛은 너무나 강렬했다. 원혼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다. 그리고 순자 씨는 악몽에서 깨어났다. 수연이 어머니를 흔들고 있었다. 순자 씨는 숨을 헐떡이며 흰둥이를 찾았다. 흰둥이는 침대 밑에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흰둥이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입에서 피가 흘렀다. 상처도 있었다. 보이지 않는 상처가. 다음날 아침 수연은 급히 무당을 찾았다. 김만 씨는 수연의 얼굴만 보고도 알았다. 어젯밤 큰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김만 씨니 물었다. 흰개는 괜찮냐고. 수연이 울며 대답했다. 피를 흘리고 있다고. 상처가 있다고. 김만 씨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다고. 오늘 밤이나 내일 밤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원혼들이 총공격을 할 거라고. 수백 명이 한꺼번에. 그럼 흰둥이는 버티지 못할 거라고. 수연이 절규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굿은 언제 하냐고. 김만신이 대답했다. 준비 중이라고. 다른 무당들을 불렀다고.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수연은 주저앉아 울었다. 김만신이 수연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말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어머니한테 가서 진실을 말하라고. 흰둥이가 아버지라는 것을. 그래야 어머니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그리고 흰둥이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라고. 김만신이 덧붙였다. 사실 흰둥이는 이미 3번 죽었다고. 원혼들과의 싸움에서. 하지만 그때마다 되살아났다고.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집념으로. 개의 몸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지만 순자 씨의 남편 영혼이 너무 강했다고. 사랑의 힘이 너무 강했다고. 하지만 이제 한계라고. 4번째 죽음은 진짜 죽음이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죽음은 오늘 밤 올 거라고. 김만신이 말했다. 굿을 준비하겠지만 시간이 부족하다고. 혹시 모르니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고.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어머니를 불렀다. 춘자 씨가 나왔다. 수연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춘자 씨는 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앉았다. 수연은 모든 것을 말했다. 집 아래 묻힌 원혼들의 이야기를. 70년 전 학살의 이야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흰둥이의 이야기를. 흰둥이가 아버지라는 것을. 15년 동안 어머니를 지켜왔다는 것을. 춘자 씨는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알고 있었다고. 수연은 놀랐다. 엄마도 알고 계셨어요?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언젠가부터 느꼈다고. 흰둥이가 보통 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남편이 아닐까 하는 것을. 순자 씨가 말했다. 그 눈빛이 남편과 똑같았다고. 나를 보는 그 눈빛. 사랑과 걱정이 가득한 눈빛. 그리고 행동도 똑같았다고. 내가 슬플 때 말없이 옆에 앉아 있던 것. 내가 밥 먹을 때까지 기다리던 것. 밤에 내 곁을 지키던 것. 수연이 물었다.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박순자가 대답했다. 무서웠다고.
정말 남편이 맞는지 확인하면 그 순간 떠나버릴까봐, 마법이 풀릴까봐, 그래서 모르는 척 했다고, 그냥 걔로만 생각하려 했다고, 그래야 오래 함께 있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준자 씨는 흰둥이를 불렀다. 흰둥이가 다가왔다. 준자 씨는 흰둥이를 안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여보, 정말 당신이었죠? 15년 동안 날 지켜줬죠? 흰둥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흰둥이가 울고 있었다. 준자 씨가 계속 말했다. 미안해요. 몰라본 척해서.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고마워요. 날 지켜줘서. 사랑해요. 지금도 사랑해요. 흰둥이는 순자 씨의 손을 하찼다. 그리고 꼬리를 흔들었다. 마지막으로 수연이 말했다. 엄마, 오늘 밤이 마지막이래요. 원혼들이 총공격을 한대요. 그럼 흰둥이가, 아빠가. 준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안 돼. 안 돼. 당신까지 잃을 순 없어. 준자 씨는 흰둥이를 보며 말했다. 흰둥아, 아니 여보, 날 지키지 마. 제발. 그냥 가. 편히 가. 나는 괜찮아. 하지만 흰둥이는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안 된다는 듯이. 준자 씨는 울었다. 당신 성격 알아. 끝까지 날 지킬 거라는 거. 바보 같은 사람. 그날 밤 달도 별도 뜨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이 마을을 덮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공기가 차갑고 무거웠다. 개들이 일제히 지저댔다. 그리고 자정이 되자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섬뜩할 정도로 죽음의 정적이었다. 준자 씨는 다시 악몽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반쯤 깨어있는 상태였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그리고 들렸다. 수백 명의 발소리가. 땅을 밟는 소리, 마루를 기어오르는 소리, 벽을 긁는 소리, 집을 둘러싸는 소리가. 원혼들이 왔다. 한국 전쟁 때 죽은 여인들, 한복을 입은 허연 얼굴의 여자들. 어떤 여자는 목이 반쯤 잘려 덜렁거렸고, 어떤 여자는 총에 맞은 구멍에서 피가 흘렀고, 어떤 여자는 배가 갈라져 내장이 보였다. 모두 참혹하게 죽은 여자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70년의 한이 가득했다. 원혼 중 우두머리가 앞으로 나왔다. 70년 전 가장 먼저 죽은 노파였다. 그녀의 목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했다. 그녀가 말했다. 오늘로 끝이다. 70년을 기다렸다. 준자야, 너는 우리와 함께 가야 한다. 준자 씨가 떨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 70년 동안 우리는 땅속에서 고통받았다. 이제 내 차례다. 원혼들이 일제히 순자 씨에게 달려들었다. 수백 명이 한꺼번에. 준자 씨는 비명을 질렀다. 차가운 손들이 사방에서 그녀를 끌어당겼다. 땅 속으로, 어둠 속으로. 준자 씨의 몸이 땅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무릎까지, 허리까지.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흰둥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흰둥이의 몸에서 강렬한 빛이 났다. 온몸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사람의 형상이 어렴풋이 보였다. 내 아내에게서 손을 떼라. 원혼들이 비웃었다. 개 주제에
죽어서도 개가 되어서도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이건 불가능한 싸움이었다. 원혼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다. 매번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다. 하지만 원혼은 너무 많았다. 빛이 약해졌다. 힘이 빠져나갔다. 원혼들이 흰둥이를 에워쌌다. 이제 끝이다. 내가 졌다. 흰둥이가 마지막 힘을 다했다. 그 순간 흰둥이의 몸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자폭이었다. 자신의 모든 영혼을 불태워 원혼들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춘자 씨가 비명을 질렀다. 그의 몸이 점점 더 밝게 빛났다. 태양처럼. 그리고 폭발했다. 엄청난 빛의 폭발. 원혼들이 비명을 지르며 날아갔다. 사라졌다. 모두. 그리고 고요해졌다. 흰둥이의 모습도 사라졌다. 춘자 씨는 악몽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느꼈다. 원혼들이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남편도, 흰둥이도 진짜로 떠났다는 것을. 비극의 아침. 동이 트자 마당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주연이었다. 춘자 씨가 급히 마당으로 나갔다. 그리고 보았다. 흰둥이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대문을 향해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막아선 자세로. 온몸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의 흔적이 있었다. 춘자 씨가 흰둥이에게 달려갔다. 흰둥이를 안았다. 차가웠다. 너무 차가웠다. 박순자는 울부짖었다. 주의사가 와서 확인했다. 심장마비라고 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알았다. 이것은 심장마비가 아니라고. 남편이 목숨을 바쳐 자신을 지킨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15년의 싸움이 끝난 것이라고. 춘자 씨는 흰둥이를 꼭 안으며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 하나만 고생시켰어. 15년 동안 개로 살게 하고. 고마워. 날 지켜줘서. 무당의 마지막 방문. 며칠 후 김만신이 집을 찾아왔다. 춘자 씨를 보자마자 말했다. 원혼들이 떠났다고. 7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땅이 평화로워졌다고. 그의 희생 덕분이라고. 김만신이 조언했다. 남편은 업을 다 갚았다고. 다음 생에는 꼭 사람으로 태어날 거라고. 웃으면서 보내드리라고. 춘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이 흘렀다. 주연 씨가 우물 자리를 정원으로 만들었다. 중앙에는 흰둥이의 묘가 있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사랑하는 남편 김철수, 그리고 영원한 수호자 흰둥이. 당신의 사랑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춘자 씨는 악몽을 더 이상 꾸지 않았다. 좋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남편이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 웃으며 말하는 꿈. 이제 괜찮으니 편히 살라고. 자신은 행복하다고. 당신을 지켜서 행복했다고. 1년이 흘렀다. 어느 날 순자 씨가 정원에서 나비를 발견했다. 하얀 나비 한 마리. 흰둥이 묘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나비가 순자 씨의 손에 앉았다. 순자 씨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죠, 여보. 나비가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로 날아갔다. 그 순간 순자 씨는 남편이 근처에서 지켜본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평온해졌다.